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이도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서울대학 정시전형에서 서울대학교 의예과를 가려면 과학탐구2를 필수로 응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2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 서울대학교 합격생들의 과학탐구 조합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자, 표를 보시게 되면 서울대학교는 2014학년도와 2025학년도에서 서울대학교 의예과 일반 전형으로 29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 표본 중에 그 29명 중에서 저희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들 중에서, 그리고 저희가 예상하는 최종 컷 점수 이상을 받은 회원들 중에서 성적표를 인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2014학년도는 19명이고요. 2025학년도는 17명의 표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과학탐구 조합을 보시게 되면 24학년도에는 투 조합, 과학탐구 2를 2과목 선택한 학생의 합격생이 9명, 즉 비율로 따지면 47.4%였고요. 원 과목과 투 조합, 원투 조합은 똑같이 9명으로 47.4%, 그리고 원원 조합도 1명, 5.3%였어요. 근데 2015학년도를 보시게 되면 투 조합이 14명으로 82.4%,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이고, 원투 조합이 3명, 그리고 원원 조합은 한 명도 없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를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물론 2015학년도에서는 국어 수학 영역의 최상위권 변별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학탐구의 어떤 영향이 커진 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또 다른 이유로는 서울대학교에서 환산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하나씩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서울대학교 환산 점수 반영 방식을 보시게 되면 지금 성적표가 보이시죠? 성적표가 보이는데, 자, 상위권 대학교는 일반적으로 국어와 수학 영역은 표준 점수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점수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탐구 영역은 우리가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점수를 산출을 하게 돼요. 자,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이 변환 표준 점수는 성적표 상의 표준 점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적표 상에 있는 백분위 점수를 대학별 자체 점수로 변환하는 점수가 돼요. 제가 작년에 물리, 화학, 생명, 지구 원 과목들의 원점수와 표준점수 백분위를 가져와 봤는데, 자, 먼저 50점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물리학은 67점이고요. 화학은 최고점이 65점, 생명은 70점, 그리고 지구과학은 72점 차이가 나요. 그러면 물리학 1과 지구과학 1은 표준점수가 5점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근데 백분위는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1을 비교하시게 되면 최고점은 2점 차이가 나지만 백분위는 100점으로 동일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백분위는 최고점이 100점으로 동일하죠. 그렇다 보니까 대학에서는 표준 점수를 활용하지 않고 백분위를 활용해서 그 유불리를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표준 점수를 활용하긴 합니다. 활용하긴 하는데 이 표준 점수를 만점으로 보정을 하는 거예요. 계산식은 분모의 표준점수의 최고점을 놓고요. 분자의 학생이 획득한 표준점수를 놓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물리화학 생명 1의 지구과학 1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67점, 65점, 70점, 72점으로 다르지만 이걸 보정 수치로 환산했을 경우에는 최고값이 1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본인이 48점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화학은 표준 점수가 64점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생명과학은 무려 68점으로 4점 차이가 나죠. 근데 만점으로 보정했을 경우에 화학원은 0.98, 그리고 생명과학은 0.97로 오히려 화학이 더 높게 돼요. 즉, 표준 점수를 만점으로 보정할 경우에는 최고점과 무관하게 본인의 점수가 최고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유불리를 완화시켜주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활용하는 대학들이에요. 이 경우는 어떤 그 유불리가 고려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50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할 때 화학은 65점이고요. 그리고 지구과학은 72점이에요. 무려 동일한 50점을 받았지만 표준 점수랑 7점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즉 표준 점수가 낮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사실 억울할 거예요. 근데 그걸 대학에서 고려해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거나 표준 점수에 만점으로 보정할 경우에는 그 유불리가 완화되지만, 표준 점수를 그대로 활용할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고요. 유불리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로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대학들에서 탐구 영역을 반영하게 될 텐데, 그러면 2015학년도에 정시 수능 전형의 주요 이과대학들의 과학탐구 반영 방식을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백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가 사실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활용을 합니다. 카톨릭대, 연세대, 성균관대, 경희대, 이대, 한양대, 중앙대 등등등 있고요. 표준 점수를 쓰지만 만점으로 보정하는 학교들이 울산대학교, 충북대학교, 한림대학교 등이 있고, 보정 없이 반영하는 대표적인 대학교가 서울대학교가 돼요. 그렇다 보니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2024학년도에 과학탐구2의 표준 점수 최고점이 원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그거를 작년에 수험생들은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작년에 2025학년도죠. 작년에 과학탐구2 응시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던 그런 효과들이 이제 나타났던 거예요. 자, 작년에 응시자 수 비율을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원 과목의 경우에는 이제 물리학이 0.3% 정도 증가했고, 지구과학도 0.6% 정도가 증가했지만, 화학과 생명은 모두 그 비율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투 과목은 물화생지 투 전부 다 비율이 응시자 수가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2014학년도에 과학탐구2의 표준 점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로는 서울대학교의 가산점이에요. 자, 서울대학교가 이제 2014학년도부터 과학탐구2 필수 응시를 폐지를 하면서 2를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가산점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2를 한 과목을 응시했을 경우에는 3점, 그리고 2를 두 과목 다 응시했을 경우에는 5점의 가산점을 주게 되는데, 이 서울대학교의 가산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제가 서울대학교 환산점수 산출식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 수능 기준으로 언어와 매체, 미적분, 그리고 화학, 원가, 생명과학 2를 응시한 학생들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국어의 표준 점수 표준 점수 139점, 미적분은 140점, 그리고 화학원은 65점, 생명과학은 72점이라는 점수를 이제 쓰게 되겠죠. 자, 서울대학교 환산식이 이렇게 됩니다. 국어 영역에는 표준 점수의 곱하기 1, 가중치가 1이 되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가중치가 1.2, 그리고 과학탐구의 경우에는 가중치가 0.8이 돼요. 그러면 계산식으로 따져보면 언어와 국어 영역은 139점에 곱하기 1, 그리고 미적분의 경우는 140 곱하기 1.2점, 그리고 과학탐구는 65점과 72점을 더해서 곱하기 0.8,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는 둘 다 1등급이기 때문에 감점이 없고요. 가산점은 생명과학 2, 한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3점을 얻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점이 419.6점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서울대학교는 이 가산점을 본인의 영역별 점수에 그냥 더하기 3을 해주게 돼요. 그럼 이 3점이란 영향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언어, 국어 영역에서는 표준 점수 3점과 같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수학 영역에서는 표준 점수 3점을 더 받게 되면 곱하기 1.2가 되니 3.6점, 즉 0.6점의 이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문항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국어, 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보통 한 문항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2를 두 과목을 선택해서 5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국어 영역에서는 표준 점수 5점과 동일한 거죠. 그리고 수학 영역에서는 4점을 더 받더라도 4.8점으로 0.2점을 손해보게 돼요. 즉 이걸 문항수로 환산하게 되면 국어 영역에서는 2개에서 3문항 정도,
수학 영역에서도 2문항 정도인데 보통 2점 문항은 틀리지 않겠죠. 뭐 4점 혹은 3점의 2문항 정도를 더 얻어야 이 가산점 5점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건데 사실 최상위권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 정도 문항을 더 맞춘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거의 다 만점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산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학교다라는 거고 학생들도 이것을 알고 작년에 툴을 굉장히 많이 응시를 했던 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를 살펴볼 건데 세 번째 이유는 서울대학교의 모집 단위별 응시 영역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포함해서 뭐 공대의 기계나 뭐 항공우주 그리고 이제 자연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물리학과, 화학과, 천문학과 이런 학과들의 경우는 물리학 원투와 화학 원투 중에서 반드시 한 과목을 필수 응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원투 조합 시에는 서로 다른 과목을 응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면 물리학 원투 중에 한 과목을 응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원투 과목의 표준 점수의 최고점 차가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물리학 2와 물리학 1은 지금 3점 차, 적게는 3점 차가 나고요. 화학 2와 화학 1은 무려 8점 차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표준 점수 최고점이 너무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지금 1을 선택한 학생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작년 수능 기준으로 제가 점수를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준은 언어와 매체, 미적분, 영어, 한국사는 만점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탐구에서 원 과목에서 표준점수가 가장 높은 조합은 물리학 1과 지구과학 1이 돼요. 왜냐하면 물리학 원투 중에 하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환산 점수의 최고점이 418.2점입니다. 그리고 원투 조합에서 물리학 1과 생명과학 2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가산점을 포함해서 421.2점이 되고요. 물리학 2와 생명과학 2를 응시했을 경우는 425.6점이 돼요. 그런데 저희 메가스터디 합격 예측 서비스 상에서 최종 컷으로 추정되는 점수가 420.6점이에요. 그러면 결국 원을 선택한 학생은 전 과목을 만점을 받아도 서울대학교 합격 컷의 점수가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작년 수능에서 일반 전형에서 원을 선택한 학생은 아마 서울대학교 의예과를 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조건 최소한 2 하나 정도는 해서 가산점을 얻어야만이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게 되면 제가 작년에 평가원에서 이제 수능 결과가 나오고 발표되고 나서 서울대 의예과는 이게 탐구 과목 선택 과목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약간 운이 따라야 되겠다라는 예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제 예상대로 좀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학생들이 어떤 입시 전략을 세울 때는 전년도의 입시 결과나 어떤 경향성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과학탐구 2 선택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지원하는데 필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필수 선택과 같은 결과가 2025학년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결과를 가지고 올해 수능 정시전형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아마 2를 대다수의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될 거고 그 경향성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대 의예과뿐만 아니에요. 뭐 치대든 약대든 수의대든 혹은 이제 뭐 수리과학부든 아마 전기정보든 뭐 최상위권 학과들은 아마 비슷하게 2를 선택을 해야 좀 합격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제가 분석을 해드렸고 그러면 다른 대학과 다른 학과에서도 과학탐구 P2를 필수적으로 응시를 해야 되는지 그게 유리한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정시전형에서 과학탐구 2를 필수 응시해야 되는 대학은 없습니다. 지금 대학 2025학년도 기준은 없다. 그리고 올해 26학년도도 아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과학탐구2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은 있어요. 제가 대학들 리스트를 쭉 정리를 했는데 뭐 경상국립대, 의예, 수의예, 약대, 약학 계열은 뭐 5%, 그리고 서울대는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열 일부 학과, 자연계열에서 3점과 5점을 부여를 하고요. 카톨릭, 관동대, 단국대, 천안, 그리고 단국대, 와이즈, 경성대, 차이과대 모두 메디컬
메디컬 계열에서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자, 서강대학교는 투를 응시할 경우 자연 계열에서 0.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이 서강대학교 가산점은 서울대학교와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서강대는 어떻게 반영을 하냐고 하면 우선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게 되는데 두 과목의 변환 표준 점수를 합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합산 점수에 0.5를 더하게 돼요. 그러면 합산된 탐구 영역 점수에 다시 가중치인 0.6을 곱하게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0.5점이 아니라 환산 점수 상에서는 0.3점의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점수가 적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2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은 메디컬 계열 혹은 서울대, 서강대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과학탐구2를 했을 때 유리한 대학과 학과는 메디컬 계열 그리고 서울대와 서강대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메디컬 계열이 아닌 일반적인 대학들과 일반적인 학과로 조금 대학교 라인을 떨어뜨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작년에 물리화학 생명 1, 2 과목의 원점수와 표준점수 100분위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생명과학 1의 최고점은 70, 그리고 지구1은 72점, 그리고 물리2가 70점, 화학은 73점이고요. 생명지구는 72점이에요. 2가 대체적으로 조금 높은 느낌은 좀 있기는 합니다. 하고, 자, 제가 상위권 대부분의 대학들에서는 아까 전에 변환 표준 점수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45점, 원점수 기준 45점 라인에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은 표준 점수가 아니고 100분위 지표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생명과학이 96점, 지구과학이 98점, 그리고 물리2가 91점, 화학2가 96점, 생명2가 97점, 지구2가 95점이에요. 그러면 생명1이나 지구1이 결코 2에 비해서 100분위 점수가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지구1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생명과학 1의 경우도 지금 생2랑 비교했을 때는 좀 1점이 낮지만 다른 과목과 비교했을 때는 더 높은 점수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럼 즉 변표를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100분위의 유리함이 그렇게 크지 않다. 45점대 라인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 표준 점수를 보정 없이 반영하는 대학 중에서 인서울대학 기준으로 서울대학교 다음이 홍익대학 교예요.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학교는. 자, 홍대 라인을 제가 원점수 39점에서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생명과학 2가 59점이고요. 지구과학이 63점, 물리2가 62점, 화학2가 64점, 그리고 생명과학 2가 63점, 지구과학 2가 63점이에요. 그러면 생명과학 1이 조금 낮긴 한데 지구 1과 비교했을 때 지구 1과 2 과목들을 비교했을 때는 결코 불리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서울 중상위권 정도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굳이 2를 해서 어떤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나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사실 과학 탐구보다는 국어, 수학 영역에서 한 문항을 더 득점하는 것이 훨씬 더 환산 점수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를 반드시 하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물론 메디컬이나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의 경우는 2를 하는 게 분명히 유리합니다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나 학과들에서는 굳이 2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교 그리고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과학탐구2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서울대학교 자연계열은 분명히 유리하다. 그리고 어떤 경향성이 올해 2026학년도 정시에서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메디컬이나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 학과에서는 2가 딱히 필요하지 않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